자, 7-2 파트 해수의 특성 하겠습니다. 7-1 파트는 간단하게 끝났었고 7-2 파트 해수의 특성이 이 7단원 내용 중에서는 가장 어렵습니다. 계산하는 문제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연직수온 분포라고 하는 그래프가 나올 건데 이 그래프 보는 방법이랑 염분 계산하는 방법이 이 7단원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고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많이 해줘야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1번. 해수의 온도. 자, 바닷물의 온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깊이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관찰할 겁니다. 자, 먼저 해수의 표층 수온 분포 중에서 표층이라고 하면은 바닷물의 맨 윗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맨 윗부분에 그쪽의 온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위도별로 우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래프로 간단하게. 자, X축을 위도라고 볼게요. 여기 가운데를 위도가 0도, 그 다음에 이쪽 양쪽 60도. 뭐 거의 극지방에 가까운 여기 북쪽, 여기 남쪽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지방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제일 많이 받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Y축을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할게요. 해수의 표층 수온은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는 곳에서는 표층 수온이 높게 나타날 거고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적게 받는 부분에서는 표층 수온이 낮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위도가 여기 극지방에 가까운 부분이고 여기는 적도지방이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어디서 제일 많이 받습니까? 이쪽 저위도 지방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겠지. 그치? 그 다음 이쪽 극지방에서는 여기 적도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적게 받습니다. 자, 그래프를 나타내보면 이렇게 포물선 그릴 수가 있겠죠. 자, 해수의 표층 수온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결국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다. 그리고 위도에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내용 배웠습니다. 자, 여기 적어줄까요? 0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가 저위도입니다. 위도 0도가 저위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고위도. 여기도 고위도 되겠죠. 고위도가 극지방이라고 하죠. 극지방 중에서 북쪽이죠. 여기는 북극 극지방입니다. 여기는 남극 극지방. 여기 적도지방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적도지방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해수의 연직수온 분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 부분이 7단원에서 거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수의 수온 분포. 연직 수온이라고 하는 것은 맨 위에서부터 밑으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달라지냐 이것을 물어보는 건데요. 자, 보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X축하고 Y축. 요거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밑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자, X축을 여기 수온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온이고 섭씨온도 사용을 할 거고요. Y축은 깊이 미터로 나타내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일단 해수의 연직수온 분포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였죠. 구분 기준을 볼 건데, 자 보자. 구분 기준은 일단 깊이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되느냐 그 말입니다. 깊이에 따른 깊이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되느냐 그리고 무엇에 의해서 이 온도가 결정될 거냐 그러면 보면은 자 정리를 해주면 태양 복사 에너지 그리고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연직수온이 나타나게 될 건데 자, 크게 본다면 세 가지 층으로 구분될 수 있으니까 어떤 층이 있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층이 3개가 나온다고 했죠? 맨 첫 번째. 자, 깊이 들어갈 거예요. 자, 맨 위에서부터 쭉 들어갔습니다. 여기 깊이를 한 150m라고 볼게요.
자, 맨 위에서부터 바닷물 위에서부터 깊이 150m까지 들어갈 때까지는 수온이 크게 변하지 않는 층이 나옵니다. 이 층 이름을 우리가 혼합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왜 혼합층이라고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150m보다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수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층이 나옵니다. 온도가 쭉 떨어지는 거죠, 그래프상으로. 자, 요 층, 이 층을 수온 약층이라고 합니다. 자, 수온이 약해지고 있다고 해서 수온 약층이라고 하죠. 여기 깊이가 한 1000m 가까이 될 거예요. 자, 1000m고요. 여기 1000m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는 수온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온도가 한 4도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온도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층. 왜 온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냐면 얘는 더 이상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 너무 깊어가지고.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차피 못 받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 봤자 온도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 층이라는 거야. 이 층 이름을 심해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층들이 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혼합층이라고 했어요. 혼합층은 일단 수온을 봐야 돼요. 수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혼합층은 첫 번째 1번 높은 수온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층들에 비교했을 때 얘기하는 거겠지. 자, 높은 수온을 갖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가열되는 거겠지. 가열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가열되기 때문에 일단 혼합층은 수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정하잖아. 수온이 왜 일정한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는 수온 변화가 적습니다. 적은 수온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이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혼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바람이 있어요.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고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혼합층이 나타날 건데, 자, 원래라면은, 자, 맨 위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자, 발을 담궜어요. 바닷물에. 깊은 바닷물이 있어. 거기에 들어가면은 온도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떨어질 것 같아요. 그쵸? 이러다가 더 이상 깊이 들어가면 이제 온도가 변하지 않는 심해층. 요렇게 두 개의 층으로 나눠야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 맨 위에 부분이 이렇게 온도가 쭉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수평한 구간이 나타날 거야.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바람 때문에 그래요. 바람이 섞어줍니다. 자, 바람이 요 위에 있는 바닷물 그 처음 부분 있죠? 요 맨 윗부분을 바람이 섞어주고 있기 때문에 수온이 일정한 층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목욕탕 수조에다가 물을 받아놨어요. 그리고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을 받아놓고 그 위에 그 난방기 있죠? 전열기라고 하는데 선풍기 모양으로 생긴 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쵸? 걔를 틀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되니? 맨 위에가 뜨거워질 거 아니야. 그치? 그 수조에 받쳐있는 그 차가운 물의 맨 윗부분만 뜨거워진다고. 그치? 그게 태양이라고 비교하면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선풍기를 갖고 와서 선풍기를 그 수조에다가 쐬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 이 물이 수조에 받쳐있는 물이 이렇게 섞이죠. 혼합된단 말이죠. 이렇게 섞이기 때문에 그 수조 안에 들어있는 물 전체가 골고루 같은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일정한 수온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바람이 물 윗부분, 여기 있죠? 여기를 섞어주기 때문에, 혼합해주기 때문에 수온이 일정한 파트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러면 이 수온 약층, 여기 맨 위에 혼합층은 나타나지가 않겠죠. 그리고 바람이 엄청 세게 분다.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이 혼합층이 두껍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적은 수온 변화가 나타난다. 혼합되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혼합되기 때문에 수온이 일정한 혼합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3번. 바람이 강하면, 자, 바람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혼합층이 발달하게 됩니다. 혼합층이 발달한다는 것은 여기 위에서부터 여기 밑에까지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자, 위에서부터 어떻게 온도가 쭉 떨어지고 있죠.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는 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온 약층의 특징 보겠습니다. 제일 큰 특징은 첫 번째, 수온이 급격하게
감소한다가 수온 약층의 첫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그리고 안정한층.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안정한층이라고 하겠습니다. 안정하다고 하는 것은 물질 교환이나 열 교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물질 교환과 열 교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자. 이거는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여기 수온 약층 중에서 이 가운데를 파트를 나눴다고 생각할 때 이 윗부분과 밑에 부분, 기역과 니은이라고 할게요. 이 기역과 니은 부분을 비교를 했을 때 어디 부분이 수온이 높겠어요? 기역 부분이 수온이 높아요. 온도가 높다. 그리고 니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습니다. 온도가 낮다고 했으니까 온도가 높다고 하면 기역 부분 볼게요. 온도가 높은 요 기역 부분은 입자의 운동, 분자의 운동이 활발합니다. 그렇죠? 그럼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면 밀도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밀도가 작은 놈들은 어디로 가니? 위로 가거든요. 자, 그런데 이미 이 두 개의 층을 비교를 했을 때 온도가 높은 것들이 위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아래층 니은 부분 보겠습니다. 자, 기역과 니은을 비교했을 때 이 니은층이 온도가 낮아요. 온도가 낮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입자의 운동이 둔하기 때문에 밀도가 큽니다. 단위 면적당으로 봤을 때 밀도가 크거든요. 밀도가 큰 놈들이 이미 밑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거는 위에 있고 차가운 거는 이미 밑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섞일 수가 없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대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뜨거운 액체나 기체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기체나 액체가 밑으로 내려오는 현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환이 일어나는 거 있지? 이런 것들을 대류 현상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미 뜨거운 게 위에 차가운 게 밑에 있기 때문에 섞이지가 않아. 순환이 되지 않고 대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수온 약층의 제일 큰 특징, 안정한 층이라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정한 층이라고 합니다.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물질 교환과 열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수온 약층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온 약층이 있음으로써 심해층과 혼합층의 물질도 교환되지 않고 열 교환도 일어나지가 않겠죠. 그 다음 심해층 볼게요. 심해층의 특징, 요거는 특별한 게 많이 없습니다. 심해층 같은 경우는 1000m 이하의 깊이, 너무너무 깊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애초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쪽으로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얘네를 따뜻하게 만들어 줄 건데 쟤네가 별로 안 들어오니까 물은 그냥 차갑겠지. 데워질 일이 없어요. 그냥 차가운 상태로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맨 위에 여기 부분이나 온도 차이가 없죠. 깊이에 따른 온도 차이가 없습니다.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이 심해층의 특징입니다. 됐습니까? 자, 112페이지 책을 잠깐 보겠습니다. 해수의 표층 수온 분포부터 해가지고 위도별 해수의 표층 수온 분포 여기 있죠? 위도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 세계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네모나게 그려보면 자, 이렇게 여기다 그릴까요? 세계 지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가운데를 위도선이라고 하고 맨 가운데 부분이 0도, 위도 0도라고 해서 적도지방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가로선, 이 가로선을 위도라고 하고요. 세로선을 경도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위도 0도, 적도지방, 여기는 위도 90도, 극지방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게 같은 온도를 나타내고 있는 이 등온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등온선은 위도선과 나란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쌤이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하는 게 위도선입니다. 위도선, 적도지방, 그리고 등온선이라고 하면은 이 적도지방에서는 등온선이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두 개가 비슷하죠. 그래서 위도선과 등온선은 나란하게 나타난다, 비슷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여기 지방은 대체로 덥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쭉. 자, 그리고
3번에 1번에 3번입니다. 계절별 해수의 표층 수온 분포. 여름철에 표층 수온이 높다. 겨울철은 낮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2번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지금 전부 다 배웠고요. 자, 위도별 특징 보겠습니다. 연직 수온 분포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위도에 따른 연직 수온 분포 하겠습니다. 자, 연직 수온 분포라는 건 배웠어요. 맨 위에 혼합층이 있고 그 밑에 수온약층이 있고 그 밑에 심해층이 있을 건데요. 위도에 따라 이 연직 수온 분포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위도는 세 가지가 있죠.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그래프에 세 가지 위도를 전부 표시할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하냐면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시험 문제하고 유사하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심해층부터 할게요. 이게 가장 쉽습니다. 심해층이란다. 미안하다. 심해층이 아니고 고위도 하겠습니다. 고위도. 자, 고위도입니다. 자, 고위도라고 하면은 극지방을 얘기하는 거죠. 북극이나 남극을 고위도라고 하는데, 고위도는 지금 특징이 보니까 어떤 얘들아? 보자. 1번. 고위도부터. 자, 고위도는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극이나 북극이나 마찬가지야. 둘 다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위도는 거의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지 않고 원래부터 춥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깊이에 따른 고위도는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심해층과 특징이 비슷하죠. 그쵸? 자,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저위도 보겠습니다. 저위도는 적도지방을 얘기하는 거죠.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 세 가지 중에서 저위도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수온은 가장 높게 나타날 거예요. X축을 온도라고 보고 Y축을 마찬가지로 깊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수온은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저위도 지역에서는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발달하는 층이 있었는데 그 층이 혼합층이었죠. 그러면은 이 저위도는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혼합층이 발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온도가 쭉 떨어질 겁니다. 여기가 저위도 되겠습니다. 자, 2번 저위도의 특징. 자, 저위도는 얇은 혼합층을 가지고 있다. 중요합니다, 이것도. 자, 혼합층이 얇다. 혼합층이 얇은 대신에 두 번째 층, 여기 가운데 있는 층 있죠? 이 층 이름이 뭐였습니까? 이 층이 수온약층이에요. 이 수온약층이 엄청 길게 나타난단 말이야. 이것을 수온약층이 발달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위도의 특징은 수온약층이 발달한다. 이것이 저위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고위도 말고 중위도 보겠습니다. 3번. 자, 중위도의 특징은 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위도는 바람이 많이 붑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뭐가 발달한다 그랬죠? 뭐죠? 저거죠. 혼합층이 발달할 거예요.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쭉 혼합층이 발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온도가 쭉 떨어져 가지고 여기 심해층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다. 여기가 중위도의 특징입니다. 중위도는 뭐가 있다? 혼합층이 발달했다. 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 전부 하나하나 다 깊이 다 외워야 됩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자, 3번 위도에 따른 연직 수온 분포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첫 번째 112 오투 교재 112페이지 내용이 다 끝나니까요. 113페이지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거야. 쌤이 설명한 내용 중에서 부족한 부분은 여기 교재 읽어보면서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113페이지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4페이지 보겠습니다. 해수의 염분 파트.
자, 해수의 특성 두 번째 파트, 해수의 염분 부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염분 파트 들어가기 전에 용어부터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어. 자,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헷갈리면 안 돼서 처음부터 짚고 들어가는 거예요. 과학은 처음에 용어부터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저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외우는 것처럼 과학 부분 보기 위해서는 용어를 먼저 외워야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염류부터 볼게요. 염류. 자, 염류라고 하면은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자, 물질, 요것을 염류라고 부릅니다. 염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염분 볼게요. 염분. 자, 염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바닷물이 짜다, 싱겁다라고 얘기하는 그 농도 있죠. 그 농도를 염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해수의 농도입니다. 자, 해수의 농도를 염분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평균으로 평균 35 뒤에다가 염분의 단위가 처음 나오죠. 염분의 단위는 PSU를 사용을 하거든요. 전 세계 평균 35 PSU가 나옵니다. 염류는 해수에 녹아있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고요. 염분은 해수의 농도를 얘기한다. 이 두 가지 먼저 기억해 놓고 볼게요. 첫 번째 자세히 보겠습니다. 1번 염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염류라고 하면은 해수에 녹아있는 물질, 여러 물질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물질이 녹아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전체를 1kg이라고 보겠습니다. 해수 1kg. 자, 해수 1kg 안에 뭐가 제일 많이 들어있을까요? 당연히 물이 제일 많이 들어있겠죠. 자, 해수라고 하면은 물하고 염류가 섞여 있는 물을 해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염류를 보자. 자, 전 세계 평균 염분이 35 PSU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해수 1kg 안에 염류가 35, 단위 잘 봐야 돼요. 35g이 들어있을 때 이때를 35 PSU라고 불러줍니다. 해수가 1kg이라고 했으니까 1kg이 몇 g일까요? 1000g이죠. 자, 해수 1kg 중에서 염류가 35g 들어있어. 그럼 물은 몇 g 들어있을까? 당연히 965g의 물이 들어있겠죠. 965g의 물과 염류 35g 이 두 개를 합쳐야 해수 1kg이고 35 PSU의 염분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염류의 종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자, 해수의 염류 중에서 당연히 물이 제일 많이 들어있을 거고 염류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첫 번째는 염화 나트륨이에요. 염화 나트륨 이 들어봤죠? 얘가 소금입니다. 그쵸? 화학식으로 쓰면 NaCl로 쓸 거고요. 맛은 짠맛을 갖고 있어요. 자, 바닷물을 이렇게 수영하다가 해수욕하다가 바닷물을 먹게 되면 어떠니? 짜죠? 굉장히 짜죠?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염화나트륨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짠맛을 내니까 바닷물을 먹었을 때 짠 거야. 그리고 짠맛만 나지 않고요. 그 뒤로 쓴맛도 났어요. 얘는 염화 마그네슘. 얘가 두 번째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얘는 어떤 맛을 내냐? 쓴맛을 내고 있었어요. 자, 바닷물이 짠맛과 쓴맛이 나는 이유는 이런 염류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맛이 났었다. 짠맛과 쓴맛이 났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들어있는 거는 여기서부터는 화학식으로 그냥 표시하겠습니다. 나오진 않을 거니까요. 자, 볼게요. MgSO4 황산 마그네슘이고요. 그 다음에 CaSO4 황산 칼슘. 5번 KSO4 얘는 황산 칼륨 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염류가 바닷물 안에 염류 안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염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2번. 자, 염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염분은 해수의 농도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수의 농도는 어떻게 결정된다? 해수
1kg에 들어가는 포함되는 염류의 양에 의해서 염분은 결정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분을 구하는 공식을 살펴보면요. 염분은 단위는 당연히 PSU 사용할 거고요. 여기 밑에 해수 어떻게 할까? 해수라고 하면은 물 플러스 염료 되겠죠? 자, 요놈 단위는 g이고요. 분의 염류, 이것도 단위는 g으로 나타날 거고 곱하기 1000 해주면은 염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약간 보자. 40psu라고 했습니다. 자, 40psu라고 하면은 계산하기 간단하죠. 예시 1번. 자, 40psu라고 하면요. 해수 1000g 안에 염류가 40g 들어있을 때를 40psu라고 불러줄 겁니다.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물은 얼마나 들어있을까? 물은 960g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2번. 자, 이번에는 해수. 다시 지우자. 자, 염분이 자, 30psu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해수 1kg 안에 자, 염류가 30g이 들어있는 상태, 이 상태를 염분 30psu라고 불러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릴 겁니다. 자, 해수 500g 안에 염류가 자, 20g이 들어있었어요. 이때 염분은 얼마입니까? 염분 구해봅시다. 계산하기 간단합니다. 그냥 비례식으로 나타내도 되고요. 암산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수업을 잘 들은 친구는 지금 바로 암산해서 찾아냈을 거야. 염분 얼마입니까? 40psu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죠? 계산해보면 되죠. 해수 500g의 염류가 20g 들어있어. 그러면 얼마가 기준이라고 그랬어? 해수 1kg이 기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1000g의 해수에는 얼마가 들어있을까?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500, 1000, 2배죠. 20, 얘는 40g 들어있겠지. 1kg의 해수 안에 40g의 염류가 들어있을 때를 40psu라고 했죠. 다음은 4번. 자, 4번입니다. 해수가 이번에는 2kg이 들어있어요. 2kg의 해수 안에 10은 너무 작다. 100이라고 할게요. 해수 2kg 안에 100g의 염류가 들어있어. 자, 이때 이놈의 염분은 어떻게 되나? 이것도 비례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2kg에 100g 들어있으니까 1kg에는 50g 들어있겠다. 이렇게 빨리 계산할 수도 있고 생각이 날 수도 있고 계산이 바로 안 되면은 또 비례식으로 사용을 해보면 되죠. 2kg 안에 100g 들어있을 때 1kg이 해수의 단위 기본이니까요. 1kg 안에는 얼마 들어있나? 50g 들어있겠죠. 자, 이렇게. 자, 세 번째, 염분의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염분이 높은 곳과 염분이 낮은 곳을 비교를 할 거예요. 자, 염분이 높은 곳 어떤 영향들이 있나 볼까요? 첫 번째. 자, 1번. 강수량과 증발량을 보겠습니다. 강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유입되는 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라면 끓일 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라면을 끓일 때 물을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싱거워지죠. 그렇죠? 그때를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걔를 염분이 낮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라면을 끓일 때 물을 너무 오랫동안 끓여가지고 물이 많이 증발해서 날아갔어. 그럼 어떻게 될 거야? 라면이 짜지겠죠. 그때를 염분이 높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염분이 일단 높으려면은 비가 많이 와야 된다? 물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아니죠. 물이 적어야 된다 그랬어. 강수량보다 뭐가 커야 된다?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커질 때가 염분이 높을 수가 있어요. 되겠습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비교할 수가 있겠죠. 강수량과 증발량을 놓고 봤을 때, 자, 염분이 많으려면은 당연히 강수량, 비가 많이 오거나 강물이 많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돼야 강수량이 높을 때 염분이 낮을 수가 있겠죠. 그죠? 다음 두 번째는 강물 유입량 보겠습니다. 야, 얘도 보자. 강물 유입량 같이 적어놓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대충 그린 거예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쪽에 커다란 산맥들은 보통 동해안 가까이 이쪽에 있어요. 그렇죠? 이쪽에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쪽 있죠. 그리고 강원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쪽에 되게 커다란 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가 왔을 때, 자, 비가 뚝뚝뚝 이렇게 다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은 여기 너무 커다란 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강물이 이 반대편 동해 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강물은 어디로 대체로 유입이 되냐면 이 황해 쪽으로 유입이 될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은 여기는 물이 어떻게 된다는 거니? 물 양이 많아지는 거지. 강수량이 많다는 거야. 그럼 염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염분은 낮아지겠죠. 자, 강물 유입량이 그럼 많아야 된다는 거야? 적어야 된다는 거야? 강물 유입량이 적어야 됩니다. 일단 염분이 높으려면은 강물이 적게 들어와야 짜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염분이 낮으려면은 강물 유입량은 많으면 되겠죠. 물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염분이 낮겠지.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해수 그리고 빙하. 자, 어떤 거를 적을까? 결빙과 해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결빙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이 이렇게 얼어붙는 것을 결빙이라고 하는데, 바닷물이 얼 때 안에 들어있는 염류, 그러니까 소금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같이 얼 거냐, 아니면은 바닷물에 들어있는 물만 먼저 얼 거냐를 봤을 때 물만 먼저 얼어요. 그러면 해수의 만약에 결빙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결빙, 빙하가 생겼다는 거야. 물이 얼어가지고 빙하가 생겨버렸어. 그럼 물 양이 어떻게 될 거야? 줄어들겠지. 물의 양이 줄어드니까 염분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여기 볼게요. 빙하의 해빙. 해빙이라고 하는 것은 빙하가 지금 어떻게 됐다는, 얼어있던 것들이 녹았어. 빙하는 대체로 물로 돼 있다 그랬죠. 빙하가 녹아버렸으니까 물이 양이 많아졌으니까 염분이 떨어지겠지. 염분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비교하면서 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 둘, 셋. 자, 가겠습니다. 자, 위도에 따른 염분 분포하겠습니다. 위도에 따른 염분 분포. 자, 우리가 고위도와 중위도와 저위도를 어제 쌤이 설명을 해줬을 거야. 이거 아직까지 이거 모르면은 조집니다. 답이 없어요. 큰일 나요. 자, 어디가 고위도고 어디가 중위도고 어디가 저위도인지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가 고위도니? 자, 여기가 고위도겠죠? 고위도. 그러면 저위도는 어디니? 여기. 여기가 저위도. 그지?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중위도가 되겠죠. 자, 저 세 지역에 있는데,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어디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여기서 이쪽으로 쭉쭉 평행하게 들어갈 거 아니니? 그치? 여기서 쭉쭉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쵸? 필기 다 하세요. 자, 요 상태에서 염분이 어디가 높냐 이거야. 근데 친구들의 생각을 할 때 이 저위도가 염분이 제일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여기로 제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물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증발되겠죠. 물이 증발하니까 증발량이 많을 때 염분이 높게 나타나잖아. 그래서 저위도가 염분이 높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틀립니다. 여기는 증발량이 많은 대신에 뭐도 많이 올까? 비가 많이 오거든. 그렇지. 여기 저위도에서는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강수량이 그 증발량보다 많기 때문에 염분이 낮게 나타나요. 이해됩니까? 자, 하나씩 특징을 볼게요.
고위도하고 저위도가 염분이 대체적으로 낮을 거예요. 그럼 고위도는 왜 염분이 낮을까? 지금 요즘을 생각해야 돼. 요즘에 빙하가 어떻게 되고 있어? 녹아요. 빙하가 녹고 있죠. 그럼 뭐라고 불러요? 빙하가 녹는 현상만 봤을 때 뭐라고 부를까? 빙하가 녹는. 자, 고위도하고 중위도하고 저위도 세 개를 체크를 할게요. 자, 1번. 고위도부터 하겠습니다. 고위도는 염분이 어떻게 된다? 고위도는 염분이 낮다. 염분이 왜 낮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염분이 낮은 이유 뭐라 그랬지? 그렇지. 빙하가 녹고 있다 그랬어요. 빙하가 녹는다. 이런 현상 뭐라고 부르면 되지? 줄여서 빙록. 뭐라고요? 빙록이요? 안 됩니다. 해빙. 자, 북극에서 빙하가 녹고 있기 때문에 물 양이 많아지는 거지. 그 빙하는 뭐가 얼어 있는 거라 그랬어? 소금물이 그대로 얼어 있는 거야? 아니면 물만 얼어 있는 거야? 물만 얼어 있는 거죠. 굉장히 양이 많다 그랬어요. 그 담수 중에서 빙하의 양이 제일 많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양이 진짜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많은 빙하가 지금 녹고 있는 거야. 그럼 물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분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것도 적어야 된다. 증발량이랑 강수량을 같이 적어줄게요. 증발량과 강수량을 비교를 하면은 여기 고위도 지방에서는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더 높기 때문에 염분이 낮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중위도. 하지 말고 저위도 먼저 할게요. 자, 저위도에는 염분이 어떻다 그랬죠? 저위도 지방은 염분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염분이 낮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왜 염분이 낮다고 그랬어? 증발량도 많지만 그거에 대비해서 뭐가 또 많이 온다고 그랬지?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비가 많이 와요. 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염분이 낮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를 비교를 하면은 여기도 증발량과 강수량을 볼 때 강수량이 더 많기 때문에 염분이 낮게 나타난다. 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위도 하겠습니다. 중위도만 다른 지역 말고 중위도 지방에서만 염분이 어떻게 나타날까? 높게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중위도 지방에서는 중위도는 고위도와 저위도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거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알았지? 중위도 지방의 특징이야.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증발량과 강수량을 비교했을 때 뭐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빨래 말릴 때 바람 선풍기 틀어놓으면 빨리 마르지. 그치? 맞잖아. 빨래 말릴 때 선풍기 틀어놓으면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선풍기가 빨리 말라요. 그럼 증발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바람이 많이 불면은 강수량보다 뭐가 많은 거야? 증발량이 더 많은 거야. 그래서 염분이 높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 물이 더 짭니다. 그쵸? 여기까지가 위도에 따른 염분 분포 되겠습니다. 중위도라고 하면은 위도를 나타냈을 때 저위도는 0도쯤 될 거고요. 여기 30, 또 위도 60, 또 여기 90도쯤 되겠죠. 그쵸? 저희도 0도요. 저희도가 0도부터 시작하죠. 저희도는 내가 안 적었나? 0도 시작할게요. 맨 가운데입니다. 여기까지가 3번. 자, 4번 우리나라 주변에 염분 분포. 일단 바닷가만 보면 됩니다. 동해랑 황해만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계절 먼저 비교해 볼게요. 계절. 자, 계절. 우리나라 이렇게 봄이랑 봄 말고 봄, 가을은 빼고 겨울하고 여름만 비교한다고 했을 때 여름철과 겨울철 이 두 개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염분은 어디가 높게 나타날까요? 언제 염분이 높게 나타날까? 겨울이죠. 왜 겨울일까요? 그렇지. 우리나라는 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오죠. 그러니까 여름에 강수량 물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럼 염분이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겠지. 그렇죠?
염분은 겨울철에 더 높게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이유는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기 때문에 겨울철에 염분이 더 높게 나타날 수가 있죠. 두 번째, 지역. 지역은 바닷가 두 개 비교하면 된다 그랬죠. 황해하고 동해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 중국 붙어 있을 거고, 여기 북한 있을 거고, 여기가 황해 되겠죠? 여기는 동해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형상 이쪽에 뭐가 있어? 높은 산맥이 다 있죠. 그렇죠? 그다음 이쪽으로 쭉쭉 뻗어 있단 말이야. 자, 우리나라에서는 강물이 비가 왔어. 강물이 흘러 들어오면은 어디로 흘러나간다 그랬어? 황해로 간다 그랬어? 동해로 간다 그랬어? 황해. 황해로 간다 그랬죠? 우리나라는 강물은 황해 쪽으로 다 빠집니다. 황해 물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많아요. 물이 많은 거겠죠? 물이 많은 건 염분이 낮은 거야, 높은 거야? 맞아요. 염분이 낮은 거겠죠? 그래서 염분이 높은 것은 동해가 염분이 높을 겁니다. 이유는 황해의 강물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자, 그럼 염분비 일정 법칙 보겠습니다. 여기 파트가 애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긴 하는데 왜 어려워하냐면 소수점 계산을 못하는 애들이 많아서 어려워요. 소수점 계산 얘들 할 수 있어? 할 수 네. 있을까? 좀 이따 볼게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위도에 따른 거 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지역에 따른 거 봤고. 5번 할 차례죠? 5번이지? 5번 염분비 일정 법칙 보겠습니다. 5번 염분비 일정 법칙. 일단 비율이라는 거지. 염분의 비율이라고 불렀어요. 자, 일단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염류에는 뭐가 있어? 제일 많이 들어있는 염류가 뭐였죠? 염화나트륨. 두 번째로 많이 들어있는 염류가 얼마였어? 염화 마그네슘이었죠. A 지역이 있고 A 지역이 있고요. B 지역이 있어요. 자, B 지역이 있다고 봤을 때 A 지역의 염분의 단위는 뭐였어? 기억해봐. 뭐였어? PSU였죠. A 지역의 염분이 200 PSU였고요. B 지역의 염분은 20 PSU입니다. 200 PSU라는 게 무슨 뜻일까? 해수 1kg 안에 염류가 200g 들어있을 때를 200 PSU라고 부르고, 염분이 20 PSU라고 하는 것은 해수 1kg 안에 염류가 20g 들어있을 때를 20 PSU라고 부른다. 그렇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염류 기억이 있고요. 니은이 있고요. 디귿이 있다고 봤을 때 기억이 한 140g이 들어있고 니은이 한 얼마 들어있을까? 한 50g 들어있고 디귿이 한 10g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전체가 염분이 200 PS라고 하는 것은 염류가 200g 들어있는 거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라는 염류가 있을 때 기억이 140, 니은이 50, 디귿이 10g 들어있다. 그쵸? 그러면은 이 B 지역에도 염류가 기억, 니은, 디귿이 똑같은 게 다 들어있을까 안 들어있을까? 들어있어요. 그죠? 들어있는데 얼만큼 들어있냐 이거야. 기억, 니은, 디귿. 얘를 다 구했으면 얘는 자연스럽게 구할 수가 있어. 어떻게 구하면 될까? 14g. 그렇죠. 여기는 14g 들어있어요. 자, 왜냐면 염분 20 PSU라고 하는 것은 해수 1kg 안에 염류가 총 20g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 20g이 골고루 다 들어있으면 될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기억은 14g 들어있고요. 니은 얼마 들어있을까? 5g 들어있어요. 디귿은 얼마 들어있을까요? 1g.
1g 들어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고 있을까? 비례한다. 비례한다? 일정. B는 일정하다. 그 뜻입니다. 자, 봐봐. 분명히 A지역과 B지역에는 염분은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굉장히 짠 물이고요. 여기는 싱거운 물이 될 수가 있단 말이지. 그치? 염분은 차이가 남에도 이 안에 들어있는 염료의 비율은 어때? 안에 비율이 똑같다는 거야. 이게 염분 비일정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있는 염분의 양은 다를지 몰라도 안에 들어있는 염류 간의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 이게 염분 비일정 법칙이에요. 이해됩니까? 됩니까? 다시 해줘. 할게요. 염분 비일정 법칙을 간단하게 한번 필기했어? 해야 돼요? 안 해도 돼. 냅둬. 자, 지금 필기하겠습니다. 염분 이제부터 합시다. 염분 비일정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서 염분은 변한다 안 변한다? 염분은 변해요 안 변해요? 해네요. 염분은 변합니다. 변할 수 있어. 염분은 변할 수 있죠. 어디는 짜고 어디는 싱겁고 이런 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 사이의 비율은 일정하다. 항상 일정하다. 이것이 염분비 일정 법칙 되겠습니다. 염류 사이의 비율이라고 했어요. 염류 사이의 비율은 일정하다. 됐습니까? 이유는 뭘까요? 이유. 왜 그럴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염분비가 일정한 이유. 왜 염분비가 일정하게 나타날까? 이거는 해수의 끊임없는 순환 혹은 대류 현상 때문에 염분비는 전 세계적으로 일정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됐습니까? 염분비 일정 법칙 간단하게 글로만 쭉쭉 적어놨는데 이제 어려운 내용들이 문제 보면 있어요. 자, 여기 봐봐라. 책을 잠깐 볼게요. 염분비 일정 법칙입니다. 혹시 아직 다 안 적었나? 네. 자,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료의 비율을 보겠습니다. 북극해와 동해와 홍해 세 가지를 비교를 했는데요. 북극해는 염분이 30psu, 옆에 적어놓을까? 30g이라고만 돼 있지. 해수 1kg 안에 들어있는 염류의 그 양을 계산한 거니까 북극해에 30g의 염류가 들어있어. 그럼 여기는 30psu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염류가 동해에는 33g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33psu가 되고요. 홍해에는 40psu가 됩니다. 40g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북극해에 포함된 염화나트륨, 동해의 염화나트륨, 홍해에 포함된 염화나트륨의 비율, 당연히 양은 염분이 높으면은 염화나트륨의 양이 더 많겠지. 그런데 그 비율을 계산을 해본단 말이야. 그러면 30g 안에 23.3g 들어있을 때는 78% 차지하는 거고요. 33g 안에 25.6g 들어있는 것은 78%, 40g 안에 31.1g 들어있는 것도 78%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럼 전 세계적으로 염화나트륨은 얼마 들어있다는 거야? 바닷물 안에 염화나트륨의 비율은 78%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되나요? 네. 좋아요. 자, 10번 해볼까요? 115페이지에 1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초 만에 알 수 있어요.